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이죠. 법원이라는 거는 여기서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데 너무 쉽습니다. 성문법, 불문법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문서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성문, 문서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불문이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글자로 쓰여진 게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문법이라는 거는 그걸 만드는 주체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입법기관 등을 포함해서 만드는 주체에 의해서 실제로 제정이 된 법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문법에는 우리가 헌법 밑에 법률 밑에 명령이 있고요. 명령에는 대통령이 만드는 시행령, 그 다음에 총리와 각 부의 장관이 만드는 시행 규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례와 규칙이 있죠. 이건 이제 자치입법 또는 지방입법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국제법이 있어요. 국제법.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성문법이죠. 그 다음에 또 각종 행정 규칙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문법은 세 개만 알면 됩니다. 관습법, 판례법, 조리. 관습법, 판례법, 조리. 그래서 우리가 그 자치법의 조례와 그다음 불문법의 조리, 와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데 걔네들을 바꿔치기 한 문제가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는 유치한 문제도 매년 여러 문제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문제가 뭐 수준이 높든 수준이 낮든 중요한 건 내가 맞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아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합니다. 글씨가 갑자기 헷갈려요. 막 조래조리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 안에서도 또 공부할 거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법인 헌법이 있죠. 헌법은 누가 만들까요? 국민이 만들죠. 어이? 국민 맞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자, 국민이 만드는 겁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헌법 개정 못 합니다. 그래서 헌법의 어떤 개정 발의, 개정 발의는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대통령도 할 수 있죠. 지금 뭐 헌법 개정 절차를 뭐 세세하게 공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출제 비중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대략적인 거 말씀드리는데 헌법 개정 발의는 국회 그다음에 대통령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어디서 발의를 했든지 간에 발의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의결을 또 해야 돼요. 여기 또 막 정족수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거 지금 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쳐요. 통과됐다고 쳐요. 마지막에 누가 이거를 허락해 줘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이 허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일단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지만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다. 그렇죠? 국민이 원하지 않는 거를 헌법 만들 수가 없겠군요. 자, 그 얘기고. 그다음 법률은 누가 만들죠? 국회의원이 만들죠. 그렇죠? 법률은 핵심 포인트. 국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고 대부분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만 이제 법률안의 발의는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 정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걸 외우는 게 시험이에요. 얘네는 내용이 엄청 적죠. 엄청 적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분량이지만 정확하게 알아야지 시험에서 실수를 안 하는 애들입니다. 자, 그 다음 명령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아주 세세한 그런 시험이에요.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제정하는 법규, 자치법규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안 그랬어요. 왜? 이건 중앙입법이니까요. 그 다음 명령은 법률보다 아래에 있죠. 그렇죠? 법률보다 하위 법규인데 특이하게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는 명령은 시행령입니다. 거기에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총리나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드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자,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만들 수도 있지만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발할 수 있다. 요거까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거 이어집니다. 바로 자치법규 또는 지방입법인데 그게 바로 조례와 규칙 아니겠어요? 정말 정확하게라는 건 뭐냐면 조례는 누가 만드냐?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죠. 규칙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죠. 둘 중에 어느 게 위예요? 조례가 위죠. 위에 있는 게 위예요. 위에 있는 게 위. 정확히. 그 다음 조례를 만들 때에는 무슨 범위 안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은 법률과 명령을 모두 일컫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법률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명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럼 조례는요? 헌법과 법률과 명령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규칙은요?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조례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 때에는 어디서 의결을 합니까? 지방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만드는 게 바로 조례인데 단서 있죠. 단서도 중요합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지자체 마음대로 못해요. 지방의회 마음대로 못해요. 이럴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라고요? 권리를 제한하는 거. 와,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막 지자체별로 권리를 다르게 제한한다. 법률의 위임도 없이. 야, 정말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다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벌칙을 정할 때 이거는 그만큼 우리 국민들, 주민들의 삶과 매우 중요한 또 국민들의 자유와 또 이제 여러 가지로 관련이 많이 되는 그 외의 기본권과도 상당히 많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규칙은 누가 만든다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고 그 다음 무슨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여기서 법령 또는 조례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되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졌다 또는 명칭이 달라졌다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범위는 매우 좁고 공부할 양은 매우 적은데 정확하게 공부해야 된다. 그만큼 짧고 굵은 파트예요. 그 다음 국제법 있죠. 국제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가와 국가 간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가 간의 체계라는 것이다. 뭐 조약부터 해가지고 뭐 이름도 다양한데 어쨌든 이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겠죠. 당연하겠죠. 국제법도 국가 간에 서로 약속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걔가 국내에서도 효력이 국내법과 같아야 되겠죠. 그렇게 상식. 그다음 불문법, 관습법, 판례법, 조리 정확하게. 자, 설명은 됐고 완전 쉬운 문제 볼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만 항상 나오는 건 아니에요. 쉬운 문제도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아니 모르니 그런 것들을 묻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좀 전에 강조드린 포인트 걔네들이 전부 다 시험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건데 자, 대통령령은 아까 명령이었죠. 명령에 속했죠. 시행령. 그 다음에 조례는 지방입법이었죠. 자치입법.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였고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당연히 들어가겠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들겠죠. 자, 그렇게 해서 네 가지 전부 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들이었다. 자, 뭐 너무 쉬운 그런 이제 문제였고요. 얘네들은 또 전부 다 공통점이 있네요. 전부 다 성문법이네요.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